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최근접 이웃 분류, 크게 분류랑 회귀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분류에 대해서 쭉 진행을 했고요. 그 학습 프로세스가 쭉 있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한 10몇 가지 정도 프로세스를 제시를 해드렸고, 각 프로세스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모양이라든지 데이터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모델의 특성에 따라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고 넘어가도 되는 프로세스가 있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정해진 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흐름은 우리가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준비부터 전처리, 상관관계 분석, 탐색적 분석, 그리고 학습, 평가, 튜닝 이런 거 진행을 했고요. 자, 그래서 분류를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동일한 물고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은 회귀의 개념이랑 간단한 사용법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회귀, 분류 두 가지 큰 방법론이 있는데 분류는 보통 이제 범주형 범주형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주고 각 범주별 특징을 주고 범주를 가리킨 다음에 어떤 새로운 특성을 줬을 때 그게 범주 중에 어떤 범주에 속하냐를 예측하는 거죠. 범주를 예측한다라고 할게요. 그냥. 자, 근데 이제 우리 연속적인 수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수치를 예측하라고 하면은 수치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 170 키를 예측하라고 하면은 170에서 180 이러고 하면은 요 사이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한대의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177, 170.1, 170.2, 170.3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좁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에는 또 170.112, 170.13, 170.14 이런 식으로 수치형 데이터는 우리가 범주화를 할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떤 수치형 데이터를 예측할 때는 회귀를 씁니다. 회귀라는 용어는 이제 통계학 쪽에서 나온 거고요. 자, 회귀라는 게 이제 돌아간다라는 뜻인데 어떤 지점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수치형 데이터를 회귀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 수치 데이터가 어딘가로 자꾸 다가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미지의 데이터도 이 회귀식을 쭉 이용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회귀식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보면 어느 정도 회귀식을 따라서 수치가 그려질 것이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회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회귀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귀라는 거, 회귀선, 어떤 선을 하나 그어놓고 모든 데이터가 그 선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고기가 뭐냐, 불임이냐, 수면치냐, 이거는 분류였잖아요. 이제 회귀는 수치를 예측할 거니까 물고기의 길이, 무게를 우리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무게를 예측하는 길이를 이용해서 요럴 때 우리가 이제 회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일단 해보죠. 데이터 준비해야죠, 먼저. 저는 미리 올려놨습니다. 자, 필요한 라이브러리 좀 불러올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는 잘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자, 탐색적 분석 한번 해보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다 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포 같은 것도 우리 한번 봤었는데, 요거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어종 분포죠. 어종의 그 횟수, 빈도수. 어떤 어종이 제일 많은지. 그래서 뭐 이런 순인데 이제 퍼치 얘가 제일 많은 거 보니까 회계는 예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처리해야죠 이제. 필요한 형태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요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또 해보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데이터만 좋았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길이를 가지고 무게를 측정할 거고, 그 다음에 터치 가지고 할 거잖아요. 자, 저도 뽑아 보겠습니다. 길이는 랭스고, 웨이트, 어종까지 있어야겠죠? 여기도 있네, 오타가. 맞구나. 자, 그 다음에 퍼치만 뽑아내야 되니까 이렇게 쉽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뽑아냈죠. 자, 그 다음에 산점도로 한번 분포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을 X로 잡고요. 왜냐면 X로 Y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랭스가 늘어날수록 웨이트도 늘어나니까 두 개가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죠. 이게 길이가 35인 이 퍼치는 무게가 얼마나 할 것이냐. 보통 여기 이 35는 이 근처에 몰려있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보면은 대충 600에서 800 사이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회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회기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회기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점을 직선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이 점의 이 모양, 점이 모여있는 모양을 직선으로, 이 점이 모여있는 이 모양을 얼마나 제일 잘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직선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걸 선형회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일단 선형회기 전에 최근접 이웃회기를 먼저 사용해 볼 겁니다. 자, 회기를 이용해서 무게를 예측할 건데 최근접 이웃 회기를 할 거예요. 최근접 이웃 분류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이 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죠. 예를 들어 여기다 우리가 타겟을 하나 잡았을 때 얘 주변에 이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죠. 그래서 내가 하얀색이 뭔지 궁금해요. 하얀색은 이제 데이터가 없는 부분인데 이쯤을 딱 찍어서 얘 X와 얘 Y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X, Y 둘 다 모르면 안 되고 만약 X를 가지고 우리가 Y를 추측하는 거잖아요.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가 문제가 될 거고 Y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냈을 때 이 Y 값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냐 라는 게 회기인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만약 분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웃을 한 4명 묶으면 이 중에 녹색이 2개고 3개고 빨간색이 하나면은 녹색으로 예측하는 게 최근접 이웃 분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웃 중에 뭐가 더 어떤 범주가 더 많냐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였고요. 최근적 회기는 수치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 Y값, 얘 Y값, 얘 Y값, 얘 Y값. 이웃이 이제 우리가 4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4명의 이웃을 알고리즘에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 넷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플러스 Y4 4 이렇게 나누겠죠. 그래서 어떤 값이 나올 건데 요게 여기일 것이다. 이 X에 대한 Y 값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최근접 이웃 회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을 해볼게요. 자, 보통 이제 회기는 영어로 리그레션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네이버스. 자, 원래 우리가 클래시파이어, 얘는 분류기인데, 분류기 말고 이제는 리그레서. 네,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똑같이 객체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좀 밑에다 할게요, 밑에다가. 자, 그 다음에 학습시키고 평가하는 거는 항상 동일하다 그랬죠? 물론 추후에 이제 나중에는 분류와 회기를 평가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은 좀 우리가 간단하게 맛만 보고 있는 거니까 자, 핏을 해야겠어요. 근데 핏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제가 문제 드릴게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죠? 길이. 정답은 무게죠?
그 다음 우린 뭐가 필요하죠? 학습용 문제와 학습용 정답. 시험용 문제와 시험용 정답. 필요하죠, 이거? 자, 이전 거 참고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4개가 나와요. 학습용 문제, 시험용 문제, 학습용 정답, 시험용 정답.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습용 먼저 넣고 뒤에 테스트용 따로 넣어야 돼요. 더 학습은 랭스로 시킬 거고 정답은 웨이트인데 주의하실 점 여기서 학습용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세요. 됐죠? TRD, TST 길이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쉐이프로 보시면 돼요. 어, 39개 똑같이 나왔네요. 위에서 했던 거랑.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학습 데이터 분리해라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